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태겸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초청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화제 초청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같이 영화제에서 즐길 수 있게 돼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영화제 초청 소식은 언제 들으셨어요? 한 달 정도 전에 들었는데요. 네,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제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조리원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시 물건 가지러 나갔다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 격경사라고 할 때 이런 말 이럴 때 격경사라고 하는 거죠. 예, 뭐 네.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이래저래 좋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 원청회사 직원이 갑자기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파견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소재를 접하시고 시나리오 쓰시게 되셨나요? 실제 이제 여성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제 그와 같은 경우로 이제 그러니까 좀 지방이죠. 아주 남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그와 같은 좀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운 생활을 지속을 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예, 또 동시에 그냥 왠지 한번 조사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 대상을 좀 만나보고 또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네, 뭐 그와 같은 경우를 많이 조사를 했고 실제 그분은 복직을 하셨어요. 네. 그 영화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뭐 이렇게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그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직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실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영상과 또 어떻게 되셨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긴 했었죠. 네. 영화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주인공 여성 정은 같은 경우 원청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도 굉장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고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차별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젊은 남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스펙이나 좋은 어떤 쉽게 말하면 백그라운드 같은 게 없으면 그만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에서도 또 숨 쉴 틈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이렇게 차단이 되면 그나마 또 다른 공간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이라고 그래요. 경단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버리면 사실상 다른 공간, 다른 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설정한 더 어려운 지점을 향해서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지점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또 사람의 의지 같은 것도 여성을 빗대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정은 같은 경우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 말씀하신 그런 차별에 맞서 왔지만 사실 하청업체라는 곳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또 차별을 겪게 됩니다. 원청 업체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잖아요. 오해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중의 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에 정은이 겪고 있는 억압을 어떻게 또 그리고 싶으셨는지. 이중의 차별이기도 하고 같은 동료이기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동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청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넓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동료애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긴장감이 형성되지만 가면서 점점 우리는 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영화 말미에서는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원청이든 그 하청이든 같은 노동이라고 하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속 대사 중에 그 정은에게 그 송전탑 기술을 알려주는 막내 씨의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송전탑 위에서는 동료밖에 없다. 이 말이 아마 말씀하신 부분을 짚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연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약자끼리의 연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회사 원청에 있었을 때 공감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처음에 정원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려왔지만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감을 회복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드에서는 이제 끝으로 갈수록 그런 그 서로 동료 간의 공감 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송전탑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작업복 구매부터 사실은 그렇게 송전탑 관리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송전탑 관리하는 곳에서 감독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디테일 구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그때 수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일까지는 못했고 그때 이제 그 관리하는 직접 그 송전탑 관리하는 곳을 제가 찾아가서 따라다녀도 보고 그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을 만났죠. 그 송전탑을 건설하는 분들도 만났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영화 촬영하시는데 좀 호의적이셨나 봐요. 네, 아마 지금 영화를 되게 이제 기대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바닷가 마을의 송전탑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려운 그 기술들도 활용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송전탑 대부분 촬영은 이제 교육기관에 있는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네. 교육기관. 실습용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익히는 분들은 그 교육기관에 있는 송전탑, 저희는 뭐 충청도 정평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 있는 그 송전탑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곳을 또 실제 송전탑인 것처럼 촬영을 하는. 하고 많이 올라갔죠. 배우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촬영 감독도 올라가고 스태프들도 올라가고. 영화의 제목이 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굉장히 그 주인공의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결국에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나요?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가 뭐 선진국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산재사고로 돌아가시고 계신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극단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스스로 뭐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와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결국은 뭐 이게 사회나 어떤 조건들이 나를 해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것을 우리를 해고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극단적 지점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끝에 도달하면 결국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정은의 표정 속에 그 변화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읽혀지는데요. 유달 씨의 표정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캐스팅 하시면서 적임자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같이 작업?
그 유다임 배우분이 내면 연기를 잘 하신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 내면의 어떤 의지나 힘 혹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읽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다임 배우가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내면과 함께 그 토해내는 건 우리는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그 내면이 내면 연기가 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했죠. 복잡하고 어려운 연기인데 유다현 씨가 훌륭하게 소화를 잘 해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오정세 씨는 반전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이제 코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동료로서 정은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인물로 진중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캐스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떠한 사람이 비유하겠느냐 했을 때 그냥 하루하루를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볍게 자기 삶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담백한 모습을 또 오정세 배우는 너무 이렇게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 이 내면에 있는 내면성이 있는 유다임 배우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정세 배우의 이런 호흡들이 예, 또 더 잘 맞아져가지고 예. 두 배우의 좋은 연기가 이 영화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이 두 번째 장편이세요. 네. 영화계에는 어떻게 좀 입문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두 번째 작품 만들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셨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 때 제가 상대를 나오긴 했지만 대학 때 탈춤반을 했었거든요. 탈춤도 이제 추고 막 이렇게 마당극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마당극 배우도 하고 탈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또 표현에 대한 열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이게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은 아니구나.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많은 시간이 있긴 했는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뭐 좀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지만 여러 영화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두 번째 작품이 또 하나의 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좀 꿈꾸시는지 어떤 영화를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많은 대중들한테 좀 오랜만에 찍기도 했거니와 또 이렇게 이번에 정말 배우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다음 영화에 대한 생각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그 지점을 중심으로 만 생각하고 있어요. 카메라 보시고 관객분들께 영화 관심 가져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전주에 상영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는 그 사람들과의 공감과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의지, 끝까지 지녀야 될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많은 공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태경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